서준이, 하민이,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평상시 우리가 잘 생활하지 않던 곳에 왔어요. 그죠? 네. 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와 있죠? 지금 이 자리가? 갯벌. 아, 갯벌인데, 어디 갯벌? 걸메리 걸메리. 그래요. 갯벌. 걸메리 갯벌에 왔어요. 요 앞에 마을이 그 걸메리라는 마을이어서 여기를 이제 갯벌이라고 하는데, 갯벌은 대개 어디에 있죠? 바다. 아, 바닷가에 있어. 그쵸? 그래서 우리 말 중에 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개라는 말이 있는데, 개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해서 바다 또는 바닷물과 개라는 말을 막 섞어서 사람들이 쓰기도 해. 바닷물을 갯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갯고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갯가에 벌판, 갯가에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벌판을 갯벌, 그렇게 얘기해요. 갯벌. 자, 그리고 우리 갯벌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저기에 많은데, 갯벌은 보통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갯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보니까 여기 있는 갯벌은 진흙처럼 돼 있어. 그쵸? 네. 저런 진흙 같은 걸 우리는 보통 때는 어디에서 봤지? 논에서 봤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논에서 그런 걸 봤는데, 그런 진흙처럼 된 거를 펄이라고 해요. 펄.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뻘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막 논 속에 잘못 들어가면 막 질퍽질퍽해서 발이 빠지죠. 네. 그래서 이 펄이라고 하는 것도 진흙이기 때문에 사람 발이 푹푹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렇게 진흙으로 된데 펄로 된 곳을 펄갯벌. 그 다음에 우리 해수욕장 같은 데 가봤어요. 그쵸? 네. 네. 해수욕장은 바닥이 뭐로 돼 있었죠? 모래. 모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래로 이루어진 곳을 모래갯벌. 그 다음에 모래, 진흙, 조그만 돌 이런 것들이 뒤섞인 곳을 혼성갯벌. 그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이 와 있는 걸메리 갯벌은 굉장히 진흙이 많이 보이죠? 여기는 이제 펄갯벌이에요. 지금 저기 갈매기가 무언가를 잡아서 질질 끌고 가죠. 저봐, 끌고 가는 거 보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 갯지렁이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갯벌이라고 하는 데에는 갯지렁이도 살고, 그 다음에 많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들에는 개가 살아요. 실개, 농개, 또 밤개, 이런 그 개들이 살아. 참맛이라는 조개, 삐죽이라는 조개, 백합이라는 조개, 가끔은 소라나 바지락도 나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개가 있기 때문에 새가 여러 종류라 각각 먹는 게 조금씩 다른데, 여러 종류의 새들이 이 걸메리 갯벌에 와서 먹이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서 있는 데서 저쪽, 우리가 봐서 저 앞에 보이는 데가 동쪽인데, 거기에 차 이렇게 다니는 데 있죠. 네. 그 차가 다니는 데가 아산만 방조제. 그게 이제 1974년이니까 5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저기도 멀리에 보면은 바닷물 위쪽에 보면은 뚝 같은 게 보이고, 그 위로 차가 다니는 게 보이죠? 네. 자, 그것은 삽교천 방조제. 1979년에 완공된 삽교천 방조제인데, 즉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뚝을 쌓아서 막기 전에는 바닷물이 훨씬 더 우리 내륙, 땅 안쪽, 육지 안쪽으로 바닷물이 더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도고면, 그 다음에 선장면, 그 일대까지도 바닷물이 드나들고, 또 역시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배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곡교천에도 우리 아산 지역 곡교천의 한 중간까지 배가 들어왔어요. 전망대 장영실 과학관 있는 데가 그 옆에 수영장도 있어. 뱀이 수영장은 왜 뱀이라고 그랬냐면, 그 지역이 배가 드나들던 마을이어서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산이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아산의 한 절반 정도는 바닷물도 드나들고, 그 다음에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배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는 지금은 자동차도 많고 기차도 있고 뭐 당연히 비행기도 있고 하지만 오래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사람들이 크고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뭐를 이용했을까? 배.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고 지고 가는 거 얼마 못 하잖아. 그러니까 배를 이용해서 물건들을 싣고 나르고 사람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말하자면은 지금의 아산의 한 중간까지 아산의 대략 한가운데까지도 배가 왔다 갔다 했고요. 그게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배가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 방주제로 막혀서 지금 아산에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걸메리, 갯벌 여기만 지금 바다하고 직접 맞닿아 있어요. 자, 우리 원시인이라는 말 들어봤지? 네. 원시인이란 말 들어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구석기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원시인들은 뭐를 해서 먹고 살았냐면 무슨 열매를 따서 먹거나 땅속에서 뭘 캐먹거나 짐승을 잡아먹거나 했는데 사실은 새나 짐승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또 산에 가면은 열매가 늘 있는 게 아니야. 겨울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먹을 때 가장 계속 조금씩 얻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이런 갯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갯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바닷가나 강가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갯벌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조개라든가 게도 있고 물이 들어올 때 물고기도 잡아먹어. 자, 물고기 잡는 방법 중에 아까 우리 친구가 물고기 그거 봤죠? 네,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데 손으로 잡기가 어려워. 물속에 있는 건. 여기서 멀리 보면 저기 물 있는 데 보면 나무가 이렇게 쭉 꽂혀 있죠. 네. 그 나무가 쭉 꽂혀 있는데 그 나무 중간 아래쪽에다가 그물을 갖다가 쭉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막이라고 그래. 바닷물을 왔다 갔다 할 때 막는다. 개막이라는 건데 그 개막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밀물을 따라서 고기가 들어올 때 고기가 들어왔다가 썰물 때 물이 쓸려 나가면 빠져나갈 때 그 물고기들이 개막이에 해놓은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해.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이제 한쪽에 모아져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 여기 어떤 물고기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 아까 이야기 들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죠? 무슨 물고기? 그렇지, 망둥어. 망둥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숭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고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물고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아, 선생님 와서 보니까 이렇게 아산에 걸메리, 갯벌, 바다가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아산의 곳곳이 바다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 바다, 해로, 수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 아파트라든가 어느 지역 이야기를 할 때 역세권, 뭐 학세권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처럼 근대 이전의 시기에는 아산은 저 멀리 바다로부터 여기까지 거의 40km 가까이 안쪽 내륙으로 쑥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의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삼국 통일 전쟁을 할 때 당나라 군대가 여길 뭐 왔다든가 아니면 뭐 고려 시대에 보면은 이 지역의 일대에서 나는 세금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그 조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둔포천 하구에 있었다든가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운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들을 모아서 이제 한성, 서울로 운반을 하게 되는데 이 충청도 일대의 세곡을 바로 이 공세리로 모아서 그게 이제 이듬해 봄에 큰 배에다 싣고서 뭐 서울까지 옮긴다든가 뭐 그런 기록도 다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이 아산만을 통해서 아산 지역이 바다와 배 직접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아산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것이 장영실의 선조라고 하는 분. 장영실이라는 분이 아산장씨인데 왜 그 집안이 아산장씨냐면 중국의 송나라에서 배를 타고 아산만을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 아산 지역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아산장씨라고 하는 그 본관을 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산 지역에는 천주교 신자가 굉장히 많고 또 빨리 전파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역시 아산만을 통해서 청나라와 교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천주교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뭐 예컨대 청일전쟁 이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청나라 군대가 대규모로 군대를 보내서 이 아산만으로 들어온 다음에 뭐 백석포라든가 이 일대에 상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뒤에 인천에 상륙해서 내려온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청일전쟁도 있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아쉬운 것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아산만 지역이 우리 충청도 충남 일대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둔포라든가 선장포라든가 이런 데가 주변에서 생산된 쌀을 모아서 그걸 인천으로 가지고 갔다가 큰 배로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수탈의 그 경로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걸메리갯벌의 생태 종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아산이 상당히 철새 도래지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아산의 철새들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사실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아시는 것처럼 4년 전 2021년에 우리나라의 4곳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한국의 갯벌에서 등재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걸메리 지역의 갯벌도 포함될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쉽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한국의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할 때 거기에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앞으로 추가한다. 2025년까지 추가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저 남쪽에 보성, 순천, 신안, 전북 고창, 그 다음에 우리 충남의 서천 이 4곳만 등재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라도 일대 무안이라든가 또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서산갯벌 이런 데가 이제 추가로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우리 아산의 걸메리 갯벌은 등재를 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배경이 뭐냐? 바로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철새 중에 극단적인 아이들은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 이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 근처까지만 왔다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철새들이 우리 걸메리 갯벌, 그 다음에 걸메리 갯벌의 배후 호수인 아산호, 삽교 일대에서 이제 먹이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충을 해서 체력을 보충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알라꼬리 도로여라든가 노랑부리 저어새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 새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도요새, 그 다음에 물대새, 저새,
뭐 백로 종류, 뭐 흰죽지술이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철새들이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 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산 지역의 철새의 중요한 이동 경로 또 먹이를 먹고 머물다 가는 그런 곳이라는 측면에서도 걸메리 갯벌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준이, 하민이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